황금부동산 투자 계속해서 황지전 대표와 함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저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같지만 두 후보자 간의 해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 공급 확대에서는 여권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방향이고, 야권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권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는 반면, 야권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두 후보자들 간의 공약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드디어 이제 대선이 가까이 오기 왔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대선 후보가 다 정해졌고요. 그래서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금 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거든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인정하는 데까지 4년 반이 걸렸네요. 한 정권의 시간이 걸렸군요. 그렇죠. 4년 반 동안 공급은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이라도 인정을 했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자, 그럼 공급에 대해서 지금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방법을 내놨어요. 가격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법을 내놨는데, 공급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그 부동산을 만들어서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구축들이 유통이 되게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먼저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여당에서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지금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신규 공급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신규 공급은 늘어나겠죠. 어떤 식의 방법이든 간에. 하지만 그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해서 신규 공급을 늘려가겠다. 뭐 말 자체는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해왔잖아요. 부동산이 공공이 주도해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분양을 했을 때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음과 또 개인의 각각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왔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기본주택으로 그 나라에서 지금 집을 만들어 놓고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 부분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분양을 하겠다. 근데 그분이 분양을 받아야 될 분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획일화되게 집을 지어서 이 주택을 분양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LH가 이렇게 공급해왔던 그런 주택들을 보면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하는 것들에 비해서 솔직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공간 커뮤니티도 잘 안 돼 있고, 뭐 지면은 거의 다 결로가 생긴다는 그런 하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LH가 하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다라는 그런 오명도 쓰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위주로 해서 그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공급을 하는, 그 퀄리티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신규 공급을 늘려가겠다.
이게 시장에서 많이 바라던 내용이었죠. 시장에서 많이 바라던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도 뭐 정권이 바뀌면 만약에 뭐 이렇게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이걸 할 수 없는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간에게 맡겨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공급을 하겠다 하면 민간은 이익을 보고 분양을 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제,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분양가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또 하나 보이게 되고요. 양쪽 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뭐 공약을 내놓겠지만 일단 제목으로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시 이제 그 기존의 주택을 유통을 해서 공급하는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뭐 기본주택, 공급주택 확대라는 내용과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 좀 다른 그 길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또 공급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뭐 한쪽에서는 이제 국토 보유세로 인해서 이제 투기 근절, 자 세금을 많이 부담되게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못 가지고 있겠다, 못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가져왔던 정책하고 일관되게 지금 밀고 나가는 거죠. 양도세도 중과시키고 취득세, 종부세 다 중과시켜서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해서 기존의 주택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그 방법이고요. 야당 쪽에서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가 확대되게 해서 거래 확대를 통해서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이솝우화가 하나 딱 떠올라요. 옛날에 그 햇님과 나그네라는 그 우화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햇님하고 바람하고 이제 그 내기를 하죠. 서로 뭐 내가 강하다 이러다가 그러면 우리 둘이 내기를 하자. 대상은 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하고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들면 이기는 걸로 하자라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은 자기가 불 수 있는 가장 강한 바람을 불었죠. 그랬더니 나그네가 이게 그 외투를 벗기는커녕 더 이제 꽁꽁 싸매요. 꽁꽁 싸매고 추우니까 그리고 옷 날아가니까 더 꽁꽁 싸매겠죠. 바람이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햇님이 도전을 합니다. 따뜻하게 햇볕을 내려쬐게 되죠. 따뜻한 햇볕을 내려쬐 주니까 덥잖아요, 나그네가. 그래서 이제 외투를 벗어서 햇님이 이겼다라는 이런 이솝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당장 잠깐은 효력을 볼 수 있겠지만 장시간 가기는 힘들고요. 그 규제로 인한 다른 규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부동산도 물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생애주기라는 게 있고요. 그 유통을 많이 거치는 과정에서 값어치를 서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통이 되는 마지막에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다시 생애주기를 늘려갈 수 있고 이런 유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유통을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그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손목을 꽉 잡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규제를 통해서 시장으로 주택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주장을 또 그 대책을 또 내놨는데 그건 여지껏 해오던 건데 여지껏 해왔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종부세나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주장은 뭐 시장에서 원하는 바죠. 여러 부분 사람들이 얘기했고 뭐 또 그렇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같은 목적을 두고 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도 방법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대선이 지나보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맡겨서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두 후보 간의 이 공통적인 부분은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공공주택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반면에 한쪽은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느 부분이든 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보완책은 필요할 겁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의 대장동 방지법 발의가 쇄도하면서 정부도 서둘러 제도 개선 초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간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지적과 개발 특혜 원천 차단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개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민간 참여에 관해서는 을인 시행사 입장에서 인허가권을 쥔 갑 지자체가 불합리하게 이윤율을 제한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간이 좀 과도하게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동 방지법이 좀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대장동 방지법이 지금 이름은 대장동 방지법이지만 전에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전에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뭘 만들어내고 또 뭘 만들어내고 자 기존에 있는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이런 대장동과 같은 그런 어이없는 일은 안 생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한번 봐야겠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새로운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이제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거기 학교도 짓게 되고 상가도 짓게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자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대장동만이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자 대장동에는 이제 그 시행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PFV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SPV를 만드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그게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의 주식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뭐 금융사들이 뭐 나머지 그 49%의 그러니까 50%의 한 주 빠지는 그런 주식을 가지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50 플러스 1주 이러면 이제 수용을 살 수 있잖아요. 수용을 하면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부분들을 좀 불합리하게 좀 만들었어요. 계약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관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다시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만 가지고 네. 그것만도 잘 활용하면 다시 이런 사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이걸 만든다고 하니 이걸 피하는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이제 틈새 부분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돼 있는 제도만 잘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